우리 전통 한약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진보해 왔다. 지금 이렇게 한약이 발달하기까지 우리 선배들의 숨은 공로와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의 노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의학의 맥을 지켜온 중심에 우리 한약업사가 모인 대한한약협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여기서 우리는 전통 한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온고신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모든 민족의 학문이나 의학 발달 과정이 그러하듯이 우리 민족의 생활 그리고 오랜 경험과 전통에서 우러나온 이치를 통해 발전해온 독창적 한의학은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이 하고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의와 약은 하나의 분야로 취급되고 발전해왔다. 전근대 사회까지는 한의사와 한약업사의 업무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서로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랜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전통 한약은 근대 이후 제도화되면서 각종 문제가 생겨났다. 우리의 한약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의학으로 당시 왕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모든 질병은 한약으로 치료하였기에 허준, 이재마 등과 같은 의성을 배출하였다. 또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한약재를 수출하였고 한의학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치료 기술이 전수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통제가 심하였으나 이들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은 아픈 사람을 돌보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으로 우리 한의학의 전통이 이어졌다. 우리 민족 고유의 약인 한약을 일제가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업사 선배들이 그 학문을 유지 발전시켜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당시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사회 환경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보건의료 문제는 사실상 우리 한약업사의 한약방이 전담하면서 전통의학의 맥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때문에 국민의 신망을 받고 살아올 수 있었다. 그 발자취를 보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1908년 9월 서울 구리길 현 을지로 입구에서 한약종상 한약방을 주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약업 단체인 조선약업총합소를 설립하여 소장의 최한조를 초대 회장으로 오늘날 대한한약협회의 모체가 되었다. 1912년 7월 조선약업총합소를 한성약업총합소로 명칭을 변경한 소장 이성무를 2대 회장으로 1923년 조선 한약업조합 조합장 이성무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3대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45년 조선약업총합소 소장 조종국을 4대 회장으로 1953년 11월 대한한약업조합 중앙연합회 회장 유곤용을 5대 회장으로 1958년 9월 3일 한약종상 한약방들이 모인 단체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회장 박기승이 6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처럼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은 한의학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방 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한의학의 학문 발전에 헌신하여 오늘의 한의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조금 더 자세히 그 근거를 제시하면 1958년 11월 10일 서울시 한약협회가 조직되어 인가를 받았던 당시의 조직표를 들 수 있다. 이때 이사장으로 박기승, 부이사장의 이영래, 유곤영, 이사로 박노철, 신길구, 박승환, 최건희, 배원식, 이호원, 감사의 윤형구, 김문수 등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당시 한약종상이라는 지위로 환자를 치료하였고 이들 모두가
한약방 한약종상이었던 바 지금의 한약업사이다. 그 후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세워진 1953년 서울 한의과대학, 1955년 동양의학대학, 1964년 동양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람들 중 한약업사가 주류가 되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였고, 한의대의 초기 교육을 한약종상, 지금의 한약업사들이 담당하였다. 이들 역시 한방 교육과정에 정규 교육을 받을 장소나 기회가 없기에 독자적 학습이나 실습, 사사교육, 자습을 통하여 한약 업무를 익혔다. 그리하여 이런 형태의 수련 교육으로 익혔던 지식으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신인 동양의학대학에서 이들이 주도적으로 교육하여 한의사를 많이 배출시켰다. 이런 교육제도는 조선시대에 대학제도가 없어서 지방에서 학식이 있는 분이 서당에서 사사교육을 시켰다. 또 이들 중 일정 지식 수준을 갖춘 분들을 선발하여 성균관에서 교육을 시켜 과거를 보도록 하였다. 이런 사사교육은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국가가 필요할 경우 학벌에 관계없이 시험을 통하여 합격하면 채용하거나 면허를 주었다. 또한 사법부도 고등학교만 졸업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로 임명하였고, 한의사도 중등학교만 졸업하여 한의사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한의사 면허를 내주었다. 하지만 그 지경 내에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차별화한 예는 없었다. 그 당시 한약대학이라는 정규 교육이 없어서 한방치료 업무 인원을 충당할 수가 없기에 한방진료 업무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당시 정부는 약사법 45조 3항에 의하여 일정 기간 한방업소에 근무하거나 자습을 한 분들에게 한약업사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수여했다. 그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산간오지에 배치되어 환자 치료 업무를 맡아왔고, 그러한 경향이 오늘에 이르렀다. 바로 이분들이 한약업사 한약방이다. 사실 한약 분쟁이 발생할 당시 한약의 주권자는 한약업사 한약방이었다. 한약 분쟁 이후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면서 한약업사의 진로나 배출이 맡기게 되었다. 정부는 약사법 45조 4항에 한약업사의 업무로 한의서를 총망라한 10개 기존 한의약서를 지정하고 그 처방에 따른 진료를 하도록 승인하여 주었고,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10개의 한의약서에는 3만여 개의 처방과 한약재로 사용하는 전 약초의 성상과 효능, 사용 방법, 환자의 관형 찰색과 맥동까지도 기록되어 있으며, 인체의 질병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 등이 수제되어 한약의 전 원리가 이 10개 한의약서에 기록되어 있기에 참고하여 전용으로 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은 오랜 경험의 전수와 이 고전의 한약적 이론에 의거하여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병을 한약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한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 2. 동의보감, 3. 향약집선방, 4. 광제비급, 5. 제중심편, 6. 동의수세보원, 7. 의학입문, 8. 경학전서, 9. 수세보원, 10. 본초강목 등으로 이는 한의학서를 총망라한 것으로 이런 광범위한 한의학 전문 한의학서를 응용하여 치료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책들을 한약업사의 업무 참고서로 승인하여 그 내용과 원리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 이상의 서적이 한의과대학의 교육서와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다. 즉, 한약업사가 사용하는 한의약서는 한약의 원전으로 인체의 질병과 증상, 치료 방법과 모든 한약재의 성능이 인체의 질병에 대한 효능과 효용 등 전 과목을 한꺼번에 묶어지은 원서이다. 또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목은 한약업사 한약방이 사용했던 고서에
새로운 이론을 추가하여 병증을 과별로 구분하고 색출하여 인체 기관별 질병 부분을 취합하여 모은 것이다. 이처럼 한의대 한의학 원서들은 각 과로 색출 분류되어 제작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한약업사는 1971년 1월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한약종상에서 한약업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후 한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월간 대한한약신문, 학술지 대한한약 제1권부터 12권을 발간하였다. 1983년 한약업사 비방집, 1991년 대한한약업사 경험방집, 1999년 동의헌방 신찬 등을 편찬 발간하였다. 이제 2017년 대한한약업사 경험방집 제4집을 편찬하여 후학들에게 전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6년에는 대한한약협회 100년사를 편찬하여 한약업사들의 역사를 총정리하였다. 한약업사 시험은 약사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1983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시험을 치러 합격한 분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주었다. 시험 과목은 약사법과 앞에서 열거된 10개 한의약서에 수제된 전 내용에서 출제하였고 임상에 필요한 모든 한의학 학식과 약사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현재 한약업사 배출 시험 규정이 약사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지만 오랜 전통과 경험에 의한 우수한 한약 기술과 풍부한 전통 비법들이 미처 후배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한약 복용 방법도 1987년 이전에는 첩약을 지어주어 가정에서 다려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 이후부터 시대 환경이나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라 한약방 내에 위생적인 탕전실을 갖추고 탕전기기를 비치하여 모균 상태로 탕전하여 환자가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 환경에서 국민 보건을 위해 사명을 다해온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은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으신 중국 이천의 의학 인문, 장계빈의 경학전서, 조선시대 허준에 져서 동의보감과 이재마에 져서 사상의학인 동의수세보원은 한의사들의 필수 학습서로 응용하고 있다. 또한 남상천 회원님은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에서 광해당 한약방을 경영하셨는데 세계에서 최초로 약침요법을 개발하여 한의사들에게 전수시켰고 경열학 6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 후 한의사들은 남상천 회원님이 개발하신 약침요법 학문에 대한 연구로 44편의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여 한의학 박사들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일부 한약업사는 3, 4대를 연이어 가업으로 한약방의 업무에 종사하시어 선대로부터 많은 경험방을 전수받았고 그런 선대가 물려준 고서 등 한의학서는 박물관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한의학 고서를 보유한 회원들이 다수가 있다. 이런 학문적 전통과 치료 경험을 이어받은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은 각 지역에서 그 누구와도 의료 기술로 경쟁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의 소유자라고 자부한다. 이러기에 오늘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함에 있어 자연의 섭리를 이용한 한방의학의 오묘함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의 의학학계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연구하며 배우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한약업사 한약방의 공로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의학이 오랜 전통을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을 청직으로 생각하고 가업으로 이어가며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계승해온 우리 한약업사 한약방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 한의학계의 발전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잇고 발전시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칩시다.